대표님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반지하에서 제가 에어비앤비 하겠다라고 하면서 막 자들고 재고 막 이렇게 나왔던 그 영상 혹시 기억하시죠? 사모님, 여기 예전에 뭐 물 샌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나요? 혹시 마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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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송뽀송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게 된 요소가 모든 방이 전부 다 퀸사이즈 침대가 들어가서 적어도 한 6명 정도는 무조건 받을 수 있다. 그 시공하시는 분한테 좀 견적을 의뢰하려고 미리 좀 찍어놨고요. 일단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안전한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한 건 없습니다. 항상 변수는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진행하실 건가요? 네, 여기는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요. 대표님 지금 아침부터 여기 어디 오신 거예요? 저 이제 오늘 계약할 지점에 왔고요. 저번에 임장 갔었던 지점 있죠? 그 임장 갔었던 지점에 오늘 계약 날이라서 좀 왔습니다. 외도민은 계약할 때 따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특히 있을까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특약사항에다가 집주인분께서 외국인 도시민박업을 운영한다는 거를 허락한다, 이런 이제 특약사항에 꼭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운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소음이 발생하면 그 민원이 들어오거나 할 때 집주인분께서 말을 바꾸시거나 이제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특약사항에 허가한다는 거를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하러 가시죠. 가시죠. 이게 어저께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잘 됐다 싶어서 오늘 계약 전에 확인을 하려고 왔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올라왔죠? 뭐냐면 이 안쪽에, 장판 안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곰팡이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벽지만 문제가 아니라 이 곰팡이가 가구까지 스며든다고 표현해야 되나? 가구까지 붙습니다. 예. 저런 것들은 장판을 걷어내고 파란색 깔로 되어 있는 페인트가 있어요. 방수 페인트. 그거를 쫙 바른 다음에 다시 덮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괜찮아지거든요. 저거는 좀 주인분에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벽면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딱히 뭐 안 젖어 있는 것 같아서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러분 계약서 작성하고 이제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내부 상태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협의할 거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먼저 다 컨펌을 하고 서로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 작성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제가 아까 옆에서 과정을 지켜봤는데 외도민이 보통 이제 임대인분들이 좀 꺼려하신다고. 꺼려 하시죠, 아무래도.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호의적이라고 느꼈어요. 아, 예. 인식 개선이 좀 많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요즘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매물을 많이 구하는 마포 합정, 신림동, 그다음에 또 강남 이쪽은 임대인분들이 이런 에어비앤비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으세요. 에어비앤비를 잘 몰라서 그냥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거에 대한 좀 반감이 있으신 거지, 사실 그런 문의 전화를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에어비앤비 뭐 집주인 동의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이제 아니다, 그 정도로 좀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계약서 작성을 완료했으니까 다음에 할 일은 인테리어 해야겠죠. 인테리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홈스타일링. 인테리어랑 홈스타일링은 좀 달라요. 인테리어는 안에 뭐 세탁기도 설치하고 마루도 설치하고 싱크대도 넣고 이런 것들을 인테리어라고 부르고 구조를 좀 변경하는 거. 홈스타일링은 안에다가 적당한 가구를 집어넣고 이런 것들을 홈스타일링이라고 하죠. 그 두 개를 완료를 한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사진을 예쁘게 찍고 이제 올려가지고 운영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인테리어 스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임장도 잘하고 계약도 잘하고 그리고 나서 인테리어를 멋지게 해가지고 보여드리겠다라고 말씀까지 드렸고, 심지어는 집주인분께서 뭐 싱크대나 이런 것도 다 갈아주기로 하셔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거기까지는요. 근데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거기를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루 비가 오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뒤였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간임대 쪽을 전담해 주시는 직원분이 계세요. 그 직원분에게 그 지점의 인테리어와 모든 오픈 과정들을 좀 맡기려고 거기로 가가지고 인수인계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온 한 3일 뒤에 그 지점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와, 세상에 진짜 곰팡이가 벽지에 거의 3분의 1가량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모든 방에. 진짜 너무 심하다 보니까 도저히 여기서는 계약을 진행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근데 바로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한 건 아니고 그거를 장판을 들어서 거기다 방수 페인트를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벽지는 락스랑 이런 것들로 묻혀내서 닦아내고 수리를 해서 쓰면은 되지 않을까
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근데 제가 거기에서 그 집에서 느꼈었던 포인트는 뭐였냐면, 일단 반지하 치고 곰팡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고, 위치는 좀 멀지만 룸이 5개야. 이거는 충분히 곰팡이에 대한 이슈 없이 장사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 때문에 계약을 했던 건데, 생각보다 곰팡이가 너무 심해서 이거는 내가 예쁘게 인테리어를 꾸미고 좀 좋은 가구들을 들여서 꾸며놔도 장사를 하다가 1년이 지나면 거기가 다시 곰팡이가 피어가지고 곰팡이에 가구가 전염이 되겠다. 근데 가구에 곰팡이가 끼면은 그 가구들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파기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사실 계약을 파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임대차 계약서까지 다 썼고 거기에 도장까지 다 찍은 거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한다는 거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일은 다 협상의 영역이에요. 왜?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은 결국에는 불가능하다기보다는 협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집주인분이랑 원만하게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고, 그 사이에서 중개사분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제가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싱크대나 도배나 이런 것들을 미리 업자를 불러서 시공을 해놓으셨어가지고 그 시공에 대한 실비 정도만 제가 물어드리고 나오는 것으로 계약 해지 조건을 걸었고요. 제가 정말 수많은 공간 임대업을 하면서 사실 계약을 해지해 본 거는 처음이에요. 원래 다 임장을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면 대부분 세팅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빠르게 계약을 진행한 감이 있는데, 이번에 좀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은 실패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으니까 실패를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을 해지해야 되겠다고 이제 결정했을 그 당시에는 되게 좀 실패감을 맛본 기분이었는데,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100% 어떻게 다 성공만 하겠어요. 결국에 언젠가 한 번 올 실패가 한 번 온 거고, 10번 시도했을 때 9번 성공하고 한 번 실패한다면 그거는 해볼 만한 싸움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공간임대업으로 500만 원을 월에 벌고 있다면 그 중에 한 50만 원 정도는 나중에 실패할 때 드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넘어가니까 그래도 잘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좀 넘겼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엔 또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임장을 갔을 때 너무 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한 3, 4일 정도 텀을 두고 다시 한번 임장을 가보는 거, 그렇게 좀 보완을 해나갈 예정이고요. 제가 이런 경험을 공유를 하면서 조금 한 가지 속으로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 게,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초보자분들이시니까 아직 공간 대여 사업을 한 번도 경험해 보시지 않은 분들이, 야, 저렇게 많이 경험해보고 저렇게 고수도 저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실패를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고 좀 두려워하시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뭔가 첫 시도를 하실 때는, 특히나 에어비앤비로 시도를 해보실 때는 좀 변수가 많은 반지하보다는 2층이나 3층 그 정도쯤에서 시작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번에도 결국에는 습기, 누수, 물 때문에 발생할 이슈가 없을 만한 곳에서 시작하자, 그 부분을 좀 딱 머릿속에 인지를 한 다음에 시도를 해보시면 실패 없는 첫 호점을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경험을 많이 해보셨지만 앞으로 더 많은 경험을 쌓아 나가고 싶으신 분들도 곰팡이 관련해서 2번, 3번 체크해서 저처럼 실패하지 마시고 한 번에 깔끔하게 성공하셨으면 좋겠네요. 끝으로 이번 영상에서 제가 계속 실패라는 단어를 계속 썼지만,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 두보 전진을 위한 한 보 후퇴였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다 완성이 되었으면 거기에서 그냥 내가 그 매물을 안고 가야겠구나,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가구 세팅하고 인테리어 어떻게든 해가지고 운영을 하셨겠죠. 만약에 제가 그렇게 했다면 결국 손님 안 들어오고 곰팡이 때문에 다 가구 난리 나고 더 큰 손해를 봤었겠죠. 근데 그곳에서 빠른 결단을 하고, 분명 일반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 맞았지만 중개사를 찾아가서 설득하고 집주인분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발생할 문제를 일반적인 해결책 밖에서 해결을 해냈죠. 결국에는 조금의 손실만 보고 나왔다, 이 얘기죠. 사업에는 어디에나 리스크가 있고 그 리스크 때문에 회피한다기보다는 계속 부딪히면서 만약에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그 리스크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 보시면서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앞으로 공간임대 사업을 더 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 부자꿈틀 채널에서는 제가 직접 공간 대여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에 대해서 먼저 경험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결한 방향이나 또는 해결할 수 있는 방향들에 대해서 공유를 드릴 거고요. 아까 300만 원 잃었다 그랬죠? 하지만 저한테는 아직 돈이 남아있죠. 왜냐면 300만 원 잃었긴 잃었지만 그래도 회수를 했으니까 그 자금을 가지고 저는 또 다른
성공할 만한 두보 전진할 만한 매물을 찾아서 이미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서도 또 다른 리스크가 분명히 발생하겠죠. 근데 그 리스크는 딱 봤을 때 감당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리스크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리고 결국엔 성공시키는지 이 채널에서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자꿈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